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종부세 이거 폭탄 맞은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배, 4배나 더 세금을 내려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재산세까지 또 따로 나오죠.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아침 그 한국일보의 일면 톱이 네. 종부세 100만 명 시대, 네. 부글부글한 민심 이렇게 났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위에 이 한국일보가 잘못 뽑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 대상자가 96만 명, 그러니까 편의상 약 100만 명이니까. 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 그럼 고지서 받은 사람은 세대주나 가구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개념으로 따진다면 그 고지서를 폭탄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그 폭탄은 세대주 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폭탄의 피폭자는 우선 가족이죠. 1차적으로 그 가족이 돼. 네. 그 평균 우리의 가구의 구성 인원이 약 평균 4명으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4명인데 요즘 뭐 서울에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뭐 취업을 하면 그 미혼인 아들, 딸들이 뭐 오피스텔 같은 데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거는 같은 세대니까. 네. 거기에 이게 피폭을 당했으니까 네. 100만 명이 아니라 400만 4명으로 보면 명. 400만 명에게 폭탄이 떨어져요. 네. 왜 그러니까 세대주 이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마련하다 보면 그것이 이 부담이 늘어나면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 자식들에도 영향을 주거든. 부담을 용돈도 지우죠. 줄어들고 네. 살림살이도 이게 줄여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접적 피폭자는 400만 가구 세대로 평균 4명을 한다면 400만 명이 돼. 네. 그러니까 이 정권 실무자들은 100만 명이니까 이걸 5천만 인구로 나누니까 2%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100만 명은 우리 5천만 조금 넘는데 편의상 5천만 인구의 2%에 불과하니까 뭐 경제부총리도 그러고 뭐 이 여당 대표도 그러고 그러니까 2%대 98%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래버려. 예. 2%. 그러니까 2% 가진 자에 대해서 세금 폭탄 던져도 98%가 그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더 걷어들인 돈으로 98%에게 혜택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문제가 안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100만 명이 아니라 400만 명이에요. 네. 400만 명이면 8%. 그렇죠. 8%. 인구의 8%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유권자가 있다고 한다면 전부 저항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네. 2%가 아니고 8%지요. 네. 그다음에 2차 피폭 네. 이 가족은 피해자. 1차고. 1차고 예. 그 2차는 가족 단위로 그건 1차니까 일차예요. 그게 이 8% 400만 명으로 봐야 되니까 네. 2차 피폭자는 이거 세금이 비싸고 이러니까 전세 월세 값을 올리게 되는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전월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네. 전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전월세 입주자들의 생계비도 줄어들게 되고 그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그것이 2차 피폭이 돼요. 가령 그것이 50만 명이라 해도 그 숫자는 몇백만 명으로 계산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가족이니까. 1차 피폭자와 거의 그게 버금갈 만한 2차 피폭자가 생긴다. 네. 그다음에 3차 피폭자가 있어요. 네. 3차 피폭자. 내가 집을 안 가졌다. 전월세 입주자도 아니다. 네. 그렇게 사는 서민들 그러니까 박수치고 좋아라 아니지요. 이게 생활이 1차 피폭자, 2차 피폭자 과정을 거치면서 줄어들고 경제가 이렇게 주름살이 끼니까 자 자영업의 매상도 안 올라가고 돈을 못 쓰게 음식 되니까. 먹는 것도 횟수를 줄이고 이동도 줄이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에게 알바의 기회도 줄어들고 이게 종부세가 거기까지 나비 효과로 1차, 2차, 3차 전 국민이 온 국민이네요. 예. 피폭자네. 그걸 3차 피폭까지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실세와 이재명뿐이다 이거야. 그 선거운동 돕는 녀석들도 이게 3차 피폭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크게 봐가지고. 그러네요. 그 제가 이 홍남기 부총리하고 여당 실세들이 2%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때 막 괘씸하고 말이지. 예.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예.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걸 계산도 못하느냐 이게. 이게
계산도 못하는 멍청이들이 정권을 잡고 앉아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이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좋다 하고 박수 치고 이재명이 그러지. 2%대 98%대. 우리는 98% 편이다. 이게 더 좋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멍청해서 그런 겁니까? 사악해서 그런 거야? 갈라치기해서 제가 보통 보기에 속이는 거죠. 국민을 속이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따져보지 않은 것 같아. 따져보지 않고 이거 100만 명이니까 2%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버린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이 세금이 많이 나왔다. 엄마도 걱정하면 아들에게 영향을 주고 딸에게 영향을 주고 동생들에게 영향을 안 줍니까? 그게? 당연히 주죠. 그럼 용돈도 줄어드니까 야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용돈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인가 국민과의 대화 딴 나라 국민과의 대화를 한 것 같아. 딴 나라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뭐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뭐 가슴 아프다 공급 확대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는데 그 말장 헛말을 하고 있는데 25차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요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고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 기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종부세 폭탄까지 던지는 이런 사태가 되고도 이걸 박수를 치고 이게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몇백 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헌이다. 위헌이라고 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국가가 징세권, 세금을 매겨서 걷는 징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보편성과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종부세는 소득이 없는데 앉아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만히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종부세를 매기게 됐으니 이게 현실적인 소득으로 실현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집은 작년에도 내가 30년 전에 이 30년 아파트에 전에도 살았는데 있었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 이거야. 살고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갔다 이거야.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내고 또 따로 종부세까지 내라.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집 거지를 만드는 꼴이 되는 게 그럼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건 또 양도세라고 하는 호랑이가 되게 하고 있다고. 그럼 집 팔아가 세금 내고 양도세 내고 줄인 걸 가지고 저기 더 싼 데로 지방으로 가라. 집 거지 되라 이게 집 거지. 월세로 가라 월세. 전세도 그러니까 못 구하고 이제. 이 종부세로 상징되는 이 포갑적 주택 정책은 전월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물론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구히 너희들은 집 가질 필요가 없다. 집까지.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집 갖는 희망을 포기해가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 통합도 완전히 이게 저해되는 상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를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박수나 치고 앉아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또 태연하게 임대주택에 가면 살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세금 때문에 세금 내기 위해서 집 팔고 양도소득 다 떼고 그 나머지 돈과 임대주택에 살아라. 이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임대주택도 임대주택답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유도를 해야지. 이게 갑자기 종부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택 정책을 이렇게 쪼개겠다고 하는 거 이것은 이거 위헌 소지가 있는 거죠, 이건. 이 제1야당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제1야당. 그러게요. 이게 제1야당으로서는 주요한 선거 쟁점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제1야당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들고 일어나야 돼. 세금 종부세 물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법원 판결 날 때까지 물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종부세 폐지해야 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해야 되고 양도소득세도 대폭 내려야 되고 말이지. 이런 조세 저항 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지. 나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야죠. 조세 이거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안 내면 가태료 물러왔을 때도 3월 9일 날 정권 심판에서 윤석열이 당선되면 종부세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없애지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세금도 정권 바뀌어서 종부세 없앤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거는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소급해서 그러면 법률 내지 말라고 하면 그만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세 아니, 저항해야죠. 위헌 판결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는 내지 국고세 말아야 입법을 돼요. 해가지고 폐지해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네. 지금 말이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뭐 서울의 경우에 공시지가 11억이 기준으로 돼 있다고 하는 네. 모양인데 그 표준의 종부세 납세 세대의 경우 표준형 아주 고가가 아닌 표준형의 경우에 이렇게 되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까지 나니까 이중과세가 되는 꼴이고 네. 월 80만 원 전후 그러니까 100만 원 전후에서 80만 원 전후까지를 매월 국가에 임차료를 내는 꼴이 된다. 그렇죠. 내 집이 임대주택자가 된 거예요. 내 집에서. 내 집이 내 게 아니고 그 국가 국가께 것이 돼 가지고 임대료 내고. 그리고 아주 이 극단적인 경우인데 초등학교 어젠가 이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예. 평생 어떻게 모아가 강남에 30평짜리를 두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대요. 네. 이게 이 금년에 세금이 3천만 원인가 나온대. 3천. 이야, 이거 뭐 엄청나네요. 아니 그러니까 세금 포기하라는 어떻게 거야, 내요? 포기. 3천만 원을. 3천만 도 넘는 것 같아. 아유, 내년 되면 더 많아진다. 그럼 못 내는 이건 거지. 이거는 말이야 압살 정책이고 네. 이건 이게 전제군주 아래에서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왜 비싼 부동산에 걸터 앉아 사느냐? 내가 왜 비싼 부동산 내가 비싼 집에 왜 살게 되냐? 당신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올려놨는데 내가 이 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당장 이익도 안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 항변 아닙니까? 예. 요걸로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이재명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해도 표 차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차 피폭자, 2차 피폭자, 2차 피폭자까지 안 가더라도 1차 피폭자만 해도 400만 명이잖아요. 400만 명이 돌았으면은 대부분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투표권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걸로도 당락이 결정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이 취업 피폭자도 아주 절박하다니까. 아 절박해도 네. 아니 막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은 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투기 세력을 잡는다 이건데 절대 다수는 선의로 그냥 살고 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 올라가 공시지가 올라가 재산세와 이게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물게 됐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된다면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하는데 대장동 게이트야말로 투지의 극치 아니에요? 국가의 공권력이 말이지 조단위로 투기 투기를 세력을 했는데. 조장해 놔놓고 그래 그 몇몇 놈들이 놈자 붙여서 그런데 몇몇 놈들이 갈라먹고 그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책임도 안 지고 그런 짓을 해놔놓고 이재명이는 이게 기껏 2%에 해당되는 것이 98%는 괜찮으니까 2%부터 싹 걷어가지고 98% 나눠준다.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도둑들이죠, 도둑들. 강도들입니다, 이거는. 날강도들. 아니 그래, 진짜 그래, 날강도 짓이야. 날강도죠. 그러면 이거 내지 말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버티면 과태료가 올라가도 윤석열이가 되면은 이거 소급해서 재산세 종부세 없앤다. 그러면 이건 안 내도 되는 거니까 조세 저항에 이게 들어갈 명분도 있고 실리적으로도 국민들이 조세 저항 들어가겠네요. 이거 명분도 이게 있고. 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제 후배들 중에 곳곳에서 네. 세무서 앞에 상징적으로 이게 이 시위를 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런 해야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예. 예. 자, 종부세. 이것 때문에 아주 민주당과 이재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